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중국 홍다그룹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까지 악영향이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마카오 도박장까지 전면으로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브리핑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홍다그룹이 연쇄적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세계 증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지수는 어제 일제히 갭을 만들며 하락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크립토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41,000달러와 42,000달러에 표시한 파란색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추가 하락이 발생하는 듯 했으나 이 영상이 준비되고 있는 오후 12시 15분 기준으로는 파란색 박스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립토 전체 시총이 줄어들면서 테드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립토 시장이 위험한 수준의 패닉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차트가 뭘까요? 이 차트는 S&P 500의 일봉 차트입니다. 하얀색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도 나중에 하락갭까지 발생한 것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하얀색 추세선은 작년 코로나 때 V자 반등이 나온 이후로 500일이 넘게 지속되던 추세선입니다. 그 추세선이 이번에 확실히 깨졌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지 역할을 해준 초록색 50일 이평선도 깨졌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S&P 500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3월에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한 이후로 S&P 500 지수는 두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다가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 이평선 모두 깨지는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두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로 S&P 500 지수는 계속 5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비관론을 무시하며 상승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상황이 무난하게 해결된다면 다시 방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 최선과 50일 이평선이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에 당분간 200일 이평선까지 후퇴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흔들리면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S&P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이고 증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빅스 지수가 지금 갭을 만들어가며 상승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노란색 박스에서도 비슷한 갭이 발생했는데 저 때는 작년 2월 24일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주는 경고신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 상황이 잘 해결된다면 빅스는 갭을 메꾸며 하락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급등을 이어간다면 미국의 경제 정체에 영향이 가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화폐를 처분하고 달러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도 중국 홍다그룹의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한 92 라인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93 라인은 매우 중요한 라인입니다. 93 라인이 지금까지는 돌파를 막는 저항선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에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달러 인덱스가 93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당분간 크립토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다른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지난 8월 7일의 고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바탕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 보이시는 지난 8월 7일의 최고점이 중요한 저항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대부분이 세력들에 의해 잠긴 상황이고 현재의 변동성은 마진 거래에서의 롱과 숏 싸움이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향후의 방향성을 짐작하고 대응함에 있어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물 차트의 경우는 파란색 지지 구간이 42,000달러에서 39,000달러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좀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설명드렸다시피 크립토 시장 전체는
아직 패닉을 일으키지 않았기에 지금 시점에서 성급하게 저점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의 중립에서 오늘 공포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에 들어서기 직전의 시장은 극도의 공포까지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9월에 들어서면서 현금 확보하신 돈패밀리 분들은 아직 좀 더 시장 상황을 살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천천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 부처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당시에도 저점을 잡기 위해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부처빔이 나오니까 바닥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패닉셀이 발생할 때의 저점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매수세가 강해짐에 따라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포의 순간에 저점을 잡기 원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저점에 예약을 걸어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샌드박스의 경우 여기 보이시는 5월 19일 부처빔으로 500원에서 257원까지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일 뒤 650원까지 회복하고 다시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저 순간 샌드박스 매수 대기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순식간에 50%가량 빠지는 코인을 이성적으로 잡을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선 미리 째려보고 있는 코인에 매수를 미리 걸어두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매수 방법은 라이브 방송에서도 브리핑에 나간 부분이 생략하겠습니다. 혹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거나 매일 평일 아침 8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깐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봉 차트가 형성한 캔들의 아랫꼬리는 4만 달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 거래량이 터짐에 나오는 대량의 패닉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주에 패닉셀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동반해서 터져준다면 일시적이겠지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패닉셀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의 아랫꼬리에 매수해보고 싶은 분들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37,000달러대에 예약 매수를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저렇게 빠진다면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빠지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정에 대한 대응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대응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이번 상승으로 올라갔던 가격에 익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으로 인해 매수한 때보다 코인이 싼 가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지금의 상황이 과연 팔아야 할 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손절을 한 이후에 다시 진입 기회를 노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하락이 발생해야 하고 그 하락이 발생했을 때 바닥에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이 우울할 땐 내가 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공부하고 조사한 후에 도지코인이 1달러를 갈 거라고 확신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도지가 1달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도지 차트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분석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코인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도지를 1달러에 팔겠다던 기존의 목표는 충분히 변경될 수 있죠. 그리고 당장 예상하지 못한 슈팅이 나온다면 일부 익절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투자는 변화무쌍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지금이 도지를 팔 때일까요? 제가 도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상황을 빌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면 되고요. 이미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크립토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불장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통해 기다리시면 됩니다. 투자는 원래 어렵고 고독하고 지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심하게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딘 자들에겐 달콤한 열매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올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전망이 어두우면
일주일 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후의 전망도 어둡다면 한 달 후를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죠. 누군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네요. 흔히들 현재가 실제이고 먼 미래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에 서서 불투명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온갖 노이즈로부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는 미래에 발을 디디고 불투명한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노이즈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돈패밀리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헝다그룹의 악재로 코인 시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엔 앞으로 악재보단 준비된 호재가 많습니다. 그간 저와 같이 오래 준비한 돈패밀리 분들은 제 말 뜻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돈패밀리 가입하신 분들은 등급 확인하시고 채팅방 입장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되셨길 바라며 급할 땐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라이브 방송 바로 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게 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만 볼 수 있는 게시글도 있으니까요. 꼭 구독은 하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